네, 수도권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생생한 생활경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 24일 날 정부 주도로 시중은행들이 안심전환 대출을 내놓았죠. 그야말로 시중에 광풍이 부렸습니다. 사려는 분들이 장사진을 이루기도 했고요. 1차가 마감이 됐고 오늘이 이제 2차 신청 마감일이기도 한데요. 신청하신 분들은 또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앞으로 또 정부가 이번 상품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또 어떤 것을 고려하면 좋을지 오늘 자세하게 분석하겠습니다. 박원익 조선비즈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심전환 대출, 오늘이 이제 2차 신청 마감일인데요. 어떤 상품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안심전환 대출이란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부담하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그리고 원리금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입니다. 대출 금리가 기존 은행 대출 금리보다 평균 한 1%포인트 정도 낮아서 네. 한 2.6% 정도대인데요. 가계부채가 단기물이나 그리고 변동금리 그리고 만기 일시 상환 위주여서 이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로 네. 지난 24일 시중은행에서 일제히 출시가 됐습니다. 네. 네. 평균 금리가 한 2.6% 정도. 네네. 지금 지금 시중에서 그러면 일반 은행에서 하면 이것보다 1%포인트 더 줘야 된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가계대출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상품을 내놓은 건데, 그러면 1차 신청을 마감했잖아요. 네네. 2차는 이제 좀 배정을 하게 되니까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1차 신청하신 분들을 보면 주로 어떤 분들이 그럼 전환 신청을 했을까요? 네, 1차 대출 신청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대출을 전환한 사람들의 평균 소득이 연 4,100만 원 정도인 네. 것으로 나오고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중산층이 한 70%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주택 가격은 약 3억 원이고, 평균 대출 금액은 약 1억 원 수준입니다. 주택 종류로는 아파트가 91%로 가장 많았고요. 집값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전체의 10% 수준이었던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거 보여주신 거 보면 연소득이 4,100만 원, 평균 주택 가격이 한 3억 원이니까 그래도 실제 정말 필요한 분들이 좀 신청을 했고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네, 중산층 네, 위주로 맞아요. 됐습니다. 너무 네. 고가 주택이라든지 소득이 많은 분들이 아니고 정책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1차 판매 때 워낙 빨리 소진이 되고 네. 다들 긴장을 해서 정부가 이제 1차가 20조 원이고 2차 20조 원을 더 늘리기로 했는데 오늘 마감이에요. 2차 때는 판매 방식을 좀 바꿨죠? 네네. 1차 판매 때 신청자가 몰리면서 정부가 안심전환 대출 한도를 추가로 20조 원 네.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죠. 2차 안심전환 대출 상품 판매가 오늘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아직 집계는 안 됐지만 한 10조 원 정도 규모로 지금 신청을 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차 때의 경우에는 하루에 5조 원 속도로 이제 빠르게 판매가 됐었는데 네. 2차는 조금 그만큼 되지 않았고요. 추가로 20조 원 한도가 소진되지 않더라도 오늘 은행 지점이 문을 닫으면 이제 신청은 더 이상 못하게 되고요. 1차 때는 이제 선착순 마감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네. 대출자의 조건 맞으면 이제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전환이 가능했고요. 하지만 이제 오늘까지 진행된 2차 안심 전환 대출의 경우에, 5일간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은 후에, 주택 가격이 낮은 대출자들에게 우선순위를 주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예상했던 것처럼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받으실 걸로 네네네. 지금까지의 결과들은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안심전환 대출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적용이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변동금리 조건, 네네. 또 이제 원금을 같이 상환해야 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하나씩 알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안심전환 대출을 신청하시려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거나 네. 아니면은 이자만 상환하는 경우인데요.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을 해야 하는데 고정금리 대출을 받아서 원금을 상환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신청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대출 받은 지 1년이 지나야만 되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용 중인 대출을 최근 6개월 동안에 예를 들어 30일 이상 연체를 했으면은 네. 또 자격이 제외되고요. 그리고 신용카드를 포함해서 금융대출 그런 것도 이제 장기간 연체를 하면은 신청이 불가능하게 돼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대출 전환이 가능한 주택의 종류도 정해져 있는데요. 네. 오피스텔은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아마 네. 대상이 됐습니다. 예.
근데 보통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몇 년간의 이자만 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거치식이라고 해서. 네네. 그 다음에 원금을 분할하는데 이 상품은 처음부터 원금을 대부분 분할하게 구조가 상품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부담이 되잖아요, 가게가. 네네. 정부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네. 그 대출 방식이 네. 일단 정해져 있는데요. 이게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 이제 고를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네. 만기까지 원금을 모두 갚는 방식이 기본형이고 그 만기 20년 이내의 경우에는 원금의 70%를 분할 상환하고 네. 30%는 만기 때 이제 갚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금리가 기본형 금리가 연 2.65% 정도가 되고 그리고 만기 때 30%를 갚는 상품을 선택을 하면 금리가 0.1% 높아지고요. 올라가고, 네네. 예. 신청한 분들은 이제 LTV라고 하죠. 주택담보인정 비율, 네. 그리고 DTI, 총부채 상환 비율, 이 두 가지 심사를 받아서 각각 기준을 만족해야지 네. 이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변동금리인데 고정금리로 받으신 분들은 뭐 전혀 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여기를 그 조건을 살펴보면은 네. 고정금리라도 일부만 분할 상환 방식을 선택했을 경우에 네.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금리 유형 또는 상환 방식 중에 하나라도 조건을 만족하면은 네.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그 안심전환 대출 대상이 되지 않는 상품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나 네. 그리고 적격 대출 그리고 뭐 국민주택기금 대출이나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받으신 경우에는 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안심 전환 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 기존의 대출과 한 달에 내는 금액이 얼마나 다를까? 실제적인 게 궁금한데요. 지금 화면에 나왔어요. 1억을 대출 받으신 경우에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가 나와 있는데 이걸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아마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예. 네, 1억을 대출 받아서 이제 3.6% 금리로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내시던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기존의 대출이. 네네, 기존의 예. 대출이 예. 이렇게 하고 계시던 분이 이제 안심전환 대출을 이용하셔서 20년 만기 상품을 이제 신청을 하셨어요. 그러면 네. 이제 2.65% 금리를 내시게 되고 그게 실제적으로 내는 금액이 54만 원이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원금이 포함이 돼서 네. 이자는 줄어들지만 원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제 54만 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내는 금액은 24만 원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만기에 원금의 30%를 상환하는 상품을 또 이제 그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 경우에는 연 금리가 2.75%여서 그리고 매월 45만 원을 상환하시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변동금리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시던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내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리금을 내지 않으셨던 분, 그러니까 이자만 내시던 분들은 원리금도 같이 상환해야 하니까 부담이 내는 금액이 좀 늘어나게 되죠. 네. 네네. 근데 뭐 이자를 더 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야 될 갚아야 될 돈을 예, 맞습니다. 예. 분할해서 상환하는 거니까요. 네네네. 뭐 능력만 되시면 조금 힘겨워도 갚아 나간다는 거니까 그렇죠. 도움이 되는군요. 앞서 이제 1억 원을 기존에 3.6%로 받다가 요건 한 2.6% 된다 그랬는데 이자 부분에서 그러면은 얼마 30만 원 내다가 22만 원, 네네. 8만 원 정도 네네네. 절약이 됐으니까 맞습니다. 네. 한 달에 이자만 1억 받았는데 8만 원이 준다 그러면 굉장히 큰 거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안심전환 대출이 판매가 오늘까지 이제 되는데요. 가게들이 이제 물론 담보대출이 많긴 하지만 가계대출 문제가 있어서 이 상품을 내놓은 건데 호응은 좋았어요. 네네. 실제로 가계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리고 또 좀 한계는 뭘까? 평가를 좀 해보죠. 네, 일단 뭐 가계대출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고정금리 대출이어서 이게 변동하지 않으니까 금리가 또 좀 그 안정이 되고요. 네. 그리고 금리가 이제 2.65%로 조금 낮죠. 변동금리 대출보다. 그래서 이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금리가 변동금리인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안심전환대출 경우에는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유의해야 할 점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24일에 첫날에 그 은행 찾으신 분들 중에는 그 LTV 그다음 DTI를 다시 산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발길을 돌리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예. 옛날보다 지금 떨어져서 그런 거죠. 네네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심전환 대출 구조가 네. 기존 대출을 없애고 새로 대출을 받는 형식이어서
예를 들어 용인이나 일산 네.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집값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쪽 지역에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 LTV를 새로 산정하게 되면은 대출 가능 금액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줄죠.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대출 일부를 상환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모르고 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당황을 하셨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되는 부분이 그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는데 원래 이자만 부담하던 것에서 네.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내는 거니까 그럴 수 물리적으로 있겠네요. 소비 네. 위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서민들보다 오히려 좀 중산층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느냐 이런 뭐 지적도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저축은행 이런 제2금융권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해당 기분이 안 됐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게 상품이 나온 예. 것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제 그 부분을 좀 고심을 하는 것 같더군요. 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좀 더 이제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적인 뭐 상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심전환 대출은 일단 오늘까지 해서 2차가 끝났고요. 정부 입장도 뭐 더 늘리지는 않겠다는 것 같고 2차에서도 이제 한도가 조금 남을 걸로 보이니까 더 늘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심전환 대출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은 뭐 현재로서 대안 상품으로 좀 찾아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정부에서 그 안심전환 대출 대안으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 네. 게 그 보금자리론인데요. 네. 이 보금자리론이 사실 이용자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 금융권 대출자들이 문의가 많긴 한데 네. 대상 자격이 좀 까다로워서 예. 그 취약계층이 대상 자격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그 실적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요. 그 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이제 누구나 전환이 가능한 안심 대출과 달리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 네. 보유자 그리고 또 대출 금리도 2.85에서 3.1%로 좀 안심전환 대출보다 높습니다. 시중금리보다는 예. 조금 낮아 보이는데 안심전환 대출보다는 높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대상 주택과 대출 한도는 9억 원이랑 5억 원으로 같은데요. 네.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특별히 이제 제2금융권에서 대출 받으신 분들이 이제 계속 고민인데요. 뭐 이분들을 위해서 좀 추가적인 대책 좀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들은 좀 계속 나올 것 같네요. 네네. 네. 또 이제 아까 제2금융권에서 받으신 분들 중에 또 제한되는 점이 있었는데요. 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2014년 8월 이전까지 LTV를 시중은행보다 20% 정도 높은 85%까지 허용을 해줬어요. 보금자리론. 네네네. 보금자리론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갈아타려면은 LTV를 60에서 70%로 낮춰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대출 한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럼 또 원금을 토해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 금융권을 이용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집값 상승보다 하락 가능성이 큰 주택을 소유하고 계세요. 네. 예를 들면은 비아파트 대출을 받으신 거죠, 금융대출. 네, 그러니까 뭐 금융 당국에 따르면은 뭐 신협이나 농협 그런 상호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있는데 그게 56조 3천억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57%가 비아파트 담보대출로 집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권 대출자들은 또 이제 가까스로 LTV 기준을 통과해도 소득이 그 발목을 잡게 되는데요. 이 금융권 대출자들이 대부분 자영업자나 저소득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소득이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요 정도 수준인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매달 130만 원을 받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분이 이제 1억 4천만 원에 대해서 보금자리론을 받았다. 이렇게 할 경우에 그 매달 77만 원을 이제 원리금을 갚아야 됩니다. 아이고, 뭐 소득의 뭐 절반 이상을 갚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서 저소득층이 되게 부담이 되는 거죠. 이용하기에, 보금자리론 이용하기에. 그래서 뭐 시중에서는 보금자리론의 만기를 연장하는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서울 이코노미 최근에 뭐 오늘까지 해서 가장 시중에 관심이 높았던 안심 전환 대출에 대해서 아주 좀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제 추가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해 보여요. 오늘 조선비즈 박원익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아주 내용 쉽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